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시간의 속도가 사람마다 또 연령마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세대마다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달라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관습적으로 대할 때 시간이 무지 빨리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오늘 렌토가 가지고 온 책도요, 이런 제 생각과 상통하는 듯해서 바로 서점에 가서 찍었던 책입니다. 337쪽의 두꺼운 책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어지움, 제목은 늙는다는 착각, 옮기니는 변용란,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책 가격은 17,000원이고요. 원제는 카운터 클락 와이즈입니다. 지은이 엘렌 랭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1년 여성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종신 교수직에 임용됐고요. 1979년에 외딴 시골 마을에서 75세에서 8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순하고도 혁신적인 심리 실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로 노화와 인간의 한계, 고정관념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을 제시하며 심리학계의 일약 스타로 떠오르며 세계적인 심리학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책 늙는다는 착각은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와 랭어의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노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에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요리해 드려야 여러분께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 하다가 발견했어요. 이 책에는 심리적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재미난 결론들이 많아요. 우리가 늙는다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건데요. 저자가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된 것도 실험을 통한 결과였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저자가 했던 실험들과 다른 연구자들의 실험을 통한 재미있는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장 20년 젊어진 사람들, 시계 거꾸로 돌리기,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 거기서 골라봤습니다. 1970년대 동료 주디스 로닌과 나는 요양원 거주 노인들 대상으로 스스로 더 많이 결정하도록 장려하는 실험을 했다. 방문객을 맞이할 장소라든지 요양원에서 보여주는 영화를 볼 것인지의 여부, 본다면 언제 볼 것인지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각자 돌볼 화분을 선택하고 그 화분을 방 안 어디에 둘지, 언제, 얼마나 물을 줄지까지 직접 결정하게끔 했다. 우리의 의도는 요양원 노인들이 좀 더 의식을 집중해서 세상과 맞부딪힘으로써 보다 충만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었다. 대조군 집단 노인들에게는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다. 화분은 똑같이 지급되었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돌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뒤 우리는 실험 앞뒤로 실시한 다양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집단이 더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민첩해졌음을 확인했다. 다들 나이가 아주 많고 상당히 허약한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그들이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러다 적극적으로 생활해온 노인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못한 대조군의 절반도 안 될 만큼 낮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나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고민 끝에 내린 답은 선택의 힘과 그 힘에서 파생된 개인의 통제력 증가가 비슷한 노인들에게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었다. 제가 어떤 책을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나서요, 저의 코멘트를 달까 생각도 해보았지만요, 그건 오히려 이 책의 독서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코멘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실험으로 넘어갈게요.
배우자의 나이가 수명을 좌우한다. 우리가 훨씬 어린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이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사는 반면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자와 평균 수명 기대치가 다른 남자들의 경우에도 결과는 같았다.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시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 어울리는 올바른 나이가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본인의 사회적 또는 생물학적 시계를 배우자의 나이에 맞추면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추론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배우자는 더 늙게 되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죽는 반면에 나이 든 쪽은 더 젊어지고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사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자들이 생일 전주보다 다음 주에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반면 남자들은 생일 전주에 더 많이 죽고 생일 다음 주에 사망하는 확률은 평균보다 높지 않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데이비스 젠킨슨의 표현대로 남녀가 현실을 다르게 포장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 다른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수명에 미치는 그 영향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내 학생이었던 심리학자 베카 레비와 동료들은 성격과 노화, 수명에 대한 연구에서 심리학자들은 물론 의사들도 일반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심리학적 요인보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1975년 오하이오주 옥스퍼드에서 노화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 진술에 응한 650명 이상의 피험자들 수명을 조사했다. 피험자들은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만사가 계속 나빠진다. 나이가 들면 쓸모없어진다. 나는 젊었을 때만큼 지금도 행복하다 등의 진술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은 응답 집계 결과에 따라 건강과 노화에 관한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부류와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부류로 분류되었다. 설문조사 이후 20여 년이 흐르고 기록을 확인한 레비와 동료들은 노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이들이 부정적인 이들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살았음을 확인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4년 정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만으로 이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운동과 적정 몸무게 유지, 금연의 혜택으로 얻을 수 있는 1년에서 3년의 추가 수명 또한 뛰어넘는 수치였다. 지난번에 렌토의 오디오 책방 10화에서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내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라는 게 묘비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책의 5장의 첫머리에 보면은 하루를 살아도 온전하게 살 권리라는 것 밑에 조지 버나드 쇼의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이 중에서 분별 있게 행동하는 유일한 사람은 나의 재단사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새롭게 치수를 잰다. 다른 이들은 옛날 치수를 계속 사용 중이며 내가 치수에 맞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1장에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장의 제목은 하루를 살아도 온전하게 살 권리입니다. 거기에서 또 하류로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의료 원칙을 재정비할 필요성, 지나치게 보호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역할을 넘어 주의를 기울이는 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 지나치게 보호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교의 제리 에이본 박사와 나는 노인들에게 과제를 맡긴 다음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고 관찰해 보았다. 결과는 명확했다. 도움을 받은 이들의 과제 수행 성적이 가장 나빴다. 다른 노인들을 돕는 손길을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더 시간을 주면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어보라는 이야기다.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해지도록 스스로를 돕는 셈이다. 6장 말이 정신을 지배한다에서 골라봤습니다. 바바 쉬브 지브 카르몬 댄 에리얼리가 수행한 대단히 흥미로운 한 연구에서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실험 참가자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에너지 강화 음료라고 믿게 만들었다. 이때 한 집단에게는 음료의 값이 2.89달러라고 일러주었다. 다른 집단에게는 정가 2.89달러에 판매되는 음료이지만 도매로 구입했기 때문에 할인가는 단돈 89센트라고 말했다. 할인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정가 집단에 비해 운동의 강렬함이 낮았고 운동 후에도 피로감을 더 느낀다고 보고했다. 더 비싼 가격이 더 좋은 효능을 더할 수도 있지만 이 실험에서 높은 가격은 품질과 관련 없는 사전 자극에 불과했다. 이 세 사람이 실시한 플라시보에 관한 또 하나의 기발한 연구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새로운 아편류 진통제라며 약물을 하나 제시하고 코메인처럼 작용하지만 효과는 더 빠르다고 설명했다. 실험 참가자들의 절반에게는 약값이 2.50달러라고 알렸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10센트로 할인되었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모든 이가 똑같이 위약을 받았음에도 더 비싼 값으로 제시되었을 때 약의 진통 효과가 더 높음을 확인했다. 가격을 제쳐두고서도 플라시보는 사전 자극의 최고 본보기다. 사람들은 약이 질환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으므로 성분의 효과가 없는 약이더라도 건강을 사전 자극한다. 플라시보의 작용에 의문을 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의문을 품는 것이다. 만일 정신을 육체와 별개로 독립체로 생각한다면 플라시보 같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정신과 육체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플라시보 효과는 우리 대다수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가짜 온나무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진짜 발진이 생겼으며 위약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은 운동 능력 및 심박수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어빈 커시와 가이 사피르슈타인은 항우울제 복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다. 2318건의 분석 결과 환자 가운데 25%는 실제 약물 효과에 반응을 보였고 25%는 우울증의 자연스러운 진행 덕분이었으며 50%는 플라시보 효과 때문이었음을 확인했다. 플라시보 효과가 건강 증진에 놀라울이 많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는 했지만 이 효과 역시 사전 자극과 마찬가지로 양날의 검을 내포한다. 부정적인 기대감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플라시보 반응은 역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노시보 현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암 진단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지닌 가장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암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확신이다. 암이 아직 신체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더라도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본인을 건강한 사람으로 여기기는 매우 어렵다. 동시에 아직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므로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여기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악성 종양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실제 병의 진단 과정과 상관없이 쇠약해지기도 한다.
죽음에 대한 단순한 예상만으로도 그런 결과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유니폼 좋아하세요? 유니폼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서 발췌해 봤습니다. 우리는 1986년에서 1994년 사이에 실시된 전국 보건 면담 조사에서 206개의 직업의 질병 자료를 검토했다. 같은 액수의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유니폼을 입지 않은 이들과 비교할 때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은 질병이나 부상, 병원 진료, 입원, 자체 보고 건강 상태와 만성 질환으로 인한 결근 일수가 더 적어 상대적으로 건강함이 확인되었다. 유니폼 효과는 더 높은 수준의 소득층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야 했다. 정말로 유니폼을 입지 않은 부유층 개인들은 같은 수준에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보다 건강이 나빴고 소득 범위에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 효과도 커졌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왜 교복 입거나 혹은 유니폼을 입으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유니폼을 입으면 그 수명 효과가 연장이 더 길어진다고 하네요. 제 9장 늙는다는 착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이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성인기 후반에 아마도 쇠약해진 기력, 통증, 질병에 대해 가장 많이 걱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의 말년은 여전히 성장의 단계일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쇠약함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지 모르지만 상당수는 노화의 과정이 아닌 노년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지 능력은 물론 시력과 관절염 증상조차 좀 더 의식을 집중하면 향상될 수 있다. 노년에 대해 보편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은 최소한 서양에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노인들은 건망증이 있고 행동이 꿈뜨며 약하고 소심하며 자기 방어에 갇혀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 연령대가 높은 성인들은 종종 젊은 성인들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노화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 분석에서 메리 카이트와 블레어 존스는 사람들에게 노인들이 지닌 신체적인 매력이나 정신적인 능력의 평가를 요구했을 때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의 표현이 가장 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또 다른 사실은 노화에 관한 부정적인 편견이 상당수 무의식적이거나 반사적인 과정으로 경험된다는 점이다. 나이에 관련된 편견은 나이 든 성인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종종 노인들에게도 내면화되어 사회의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능력과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10장에 이르면요, 저자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요. 늙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학습된 늙는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삶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의 끝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참가자들의 달라진 겉모습을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 있는 자세가 꼿꼿해졌고 전보다 빨리 걸었으며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다. 혈압을 재려고 프레드에게 왼팔 셔츠를 올려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다정하지만 확고하게 오른팔로 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프레드는 우리보다 자신에게 더 편한 자세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우리에게 말했다. 조는 나와 식욕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저녁마다 식사하러 가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듯했다. 프레드가 그렇게 많이 빨리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자 조는 이렇게 대꾸했다. 누가 그럽니까?
며칠 뒤 이 말은 거의 후렴구가 되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참견하면 누가 그럽디까? 라는 말이 튀어났다. 때때로 이 말을 하며 미소 짓기도 했다. 1981년에 처음 이 연구에 관해 글을 썼을 때는 나의 경험을 온전히 묘사하기가 망설여졌다. 그랬다가 실험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보니 전체적인 경험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부분을 묘사한다고 해서 큰 위험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 상당수는 그 전까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로 여겨졌는데 실험이 끝난 뒤 어떤 노인은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요, 지팡이를 던져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늙는다는 착각, 이 늙는다는 것이 고정관념일 수 있고요.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매 순간 의식을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볼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엘렌 랭어의 늙는다는 착각, 오늘 렌토의 오디오 책방에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렌토입니다.